입선, 화양연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하는 과정 중 가장 고민되고 정답을 욕심냈던 질문이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두려워했구나. 라는 자각 이후 나는 아프기 이전의 나의 모습에 완벽이라는 태그를 달고 회복 과정에 있던 내 모습과 아프기 이전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곤 했다. 그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병을 겪고 난 후 완벽하게 병 이전의 원래의 모습을 찾은 사례가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조현병 발병 이후 회복하신 분들의 수기를 찾아 읽으며 힘을 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그때는 엄마가 오는 저녁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다. 주로 노트북으로 오케스트라 영상을 함께 보며 시간을 보내고는 했는데 당시 긴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고 짧은 단어 몇 마디로만 대화할 수 있었던 나에게는 언어가 아닌 소리로서의 음악이 말보다 더 큰 위안을 주었다. 그 외에도 나는 간식 시간을 가장 기다렸는데 그 덕에 체중이 10kg이나 늘었지만 먹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지금은 다시 5kg 감량 후 유지 중이다. 내가 있던 병동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잘 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피아노를 칠 때 행복했다. 엄마는 시집과 에세이집을 선물해 주셨고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힘들면 글로 쓰라고 수첩도 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별로 쓸 말이 없었다. 그렇게 3, 4주가량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지내다 격리병동에서 퇴원하여 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격리병동에 있었을 때는 나는 죽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 그것은 어떤 논리 혹은 감정에 의한 결론이 아니었다. 그냥 그때 아픈 내가 가지고 있던 매일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 납병원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연극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해내는 것이 그때의 나에게는 최선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치료의 과정들조차 참 감사하다. 나는 종종 병원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곤 했었다. 얼굴이 굳어졌다고 생각했고 내게 웃어 보였다. 그래도 얼굴이 굳어있군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다. 치료 과정 중에 비슷한 아픔을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떤 자극 혹은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정말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그때부터가 나와의 싸움의 진짜 시작이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엄마는 내게 슈퍼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와줄 수 있는지 물으셨다. 내가 혼자 잘 다녀올 수 있을지 엄마는 마음을 졸이셨지만 나는 혼자 슈퍼에 심부름을 다녀왔고 그때의 나에게 그 일은 굉장한 도약이었다. 저녁에는 엄마와 집 앞 운동장을 돌았다.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5바퀴를 걸으면 많이 걸었다 생각했다. 사실 이 운동 시간이 싫었지만 그래도 했다. 걷고 나면 기분이 잠시나마 나아지는 걸 스스로도 느끼면서도 막상 하러 나가기까지가 힘들었던 것 같다. 주중에는 수영장도 다녔다. 그리고 2달 동안이지만 집 앞 피아노 학원도 다녔다. 이전 모습을 이미 되찾아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운동장을 걸을 때마다 내게 한쪽 어깨가 올라와 있으니 어깨를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는 굳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늘 어색한 웃음을 짓고 다녔다. 일상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친구들도 종종 만났다. 친구들과 만나면 보통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참 어려웠다. 친구들에게 내가 아팠었노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어쩌면 눈치챈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다. 긴 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들어서라기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였다. 친구의 말에 어떤 표정으로, 방식으로, 언어로 호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내내 어색한 웃음으로 들어주고 진짜? 그래서? 라는 짧은 호응으로 맞장구만 치다가 돌아온 것으로 기억된다. 친구도 지루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다. 그렇게 분명히 완벽과는 아직 거리가 멀었지만 나는 아프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잘했던 것,
만났던 친구들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다. 난 사실 아프기 전에 책 읽는 걸 좋아했었다. 그래서 퇴원하고 회복 과정 동안 일주일에 서너 번 도서관에 갔고 주말엔 가끔 아빠랑 같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30분을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고 그건 굳어진 얼굴만큼이나 내겐 괴로운 현실이었다. 아주 쉬운 책, 어린이들을 위한 책부터 조금씩 읽었다. 매일 일기도 썼다. 어떤 날은 한 문장을 겨우 썼고 어떤 날은 한 문단 정도 썼다. 몇 개는 엄마께 보여드리기도 했고 몇 개는 썼다 지우기도 한 것 같다. 그리고 집에 온 지 약 반년 후 며칠에 걸쳐 쉬엄쉬엄이나마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게 될 무렵 나는 복학을 했다. 학교는 타 지역에 있었고 나는 매일 엄마와 전화 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었다. 잊지 않고 약을 잘 챙겨 먹었는지 약간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엄마와 나만의 암호가 있었다. 엄마는 내가 약을 먹을 무렵에 전화를 했고 나는 그날 있었던 일, 그날 걱정했던 일, 그날 고민한 일, 그날 잘한 일을 엄마와 이야기했다. 그렇게 4년이 지났다. 여전히 엄마는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신다. 지금은 내가 먼저 약을 챙겨 먹고 엄마께 문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시간에 통화를 한다. 그렇게 엄마와는 늘 할 얘기가 많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엄마와 내가 고민을, 걱정을, 과장된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 시도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걸로 이거를 마치려고 한다. 우선 손바닥 뒤집기가 있다. 괴롭거나 불안한 어떤 생각이 들 때, 걱정이 들 때, 손을 앞으로 내밀고 손바닥이 보이게 뒤로 쫙 뒤집는 거다.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으면 그 생각도 뒤집을 수 있어. 엄마는 말씀하셨다. 생각을 뒤집으라는 추상적인 말 대신 손바닥을 뒤집으라는 실제적인 액션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면 생각을 뒤집는 건 역시 손바닥 뒤집기처럼 실현 가능한 동작이 되었다. 두 번째로 설거지하기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깨끗해진 싱크대를 보면 기분이 좋았다. 꼭 설거지가 아니더라도 방 청소, 빨래하기 등 몸을 움직이는 일, 그리고 결과가 바로 보여서 성취감이 드는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로 그림 그리기다. 한 선 한 선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는 순간이 좋았다.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일기를 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활동이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엄마든 친구든 의사 선생님이든 때로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고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나는 내 생각이 때론 얼마나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지 확인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처방해 주신 대로 꾸준히 먹는 것이다. 그리고 걷기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기분 전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물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붙인 완벽이라는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본다. 모든 것이 처음과 같은 것이 없고 어제 보이던 구름 모양도 오늘 보면 바뀌어 있지 않은가? 지금 나는 이전과 같지 않다. 힘든 시간을 거치며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약을 먹고 있지만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기쁘게 살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매일매일의 주어진 삶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2013년 무렵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던 마음 기록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지금과는 다른 그때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성한 마음 기록지 일부를 나누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2013년 6월 29일. 오늘은 늦잠을 잤다. 강의 듣는데 집중력은 5분을 조금 남겼다. 그래도 들은 것은 이해가 가니 다행이다. 오늘의 할 일은 숙제하기, 아빠랑 배드민턴 치기다. 엄마께서 봉사활동을 가셔서 오늘은 아빠와 시간을 보낸다. 엄마의 편지에 힘이 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2013년 7월 16일. 눕고 싶고 자고 싶다. 엄마한테 혼났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 게 흠이다. 지금도 눕고 싶다. 이겨내야지. 2013년 7월 23일. 마음이 게으른 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아침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자꾸 상황을 피하고 싶고 자꾸 눕고 싶다. 그래도 오늘 아침 피아노도 치고 엄마와 대화도 했다. 오늘은 수영장에 갔다가 피아노 학원에 간다. 찬양을 할 때는 기뻤다. 예전에 찬양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곤 한다. 눕고 싶다. 그래도 안 누워야지. 2013년 7월 29일. 눕고 싶고 자고 싶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자신이 없다. 다시 밤이 와서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힘들다. 아니 전혀 힘이 들지 않다. 하고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릴 수가 있을까? 그게 너무 답답하고 싫다. 어떻게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일까? 슬프다. 예전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싶다. 잠을 잘 때는 예전의 모습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잠잘 때가 좋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예전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의욕도 생기지 않고 감정도 생기지 않고 능률도 떨어지고 끈기도 떨어지니까 어서 밤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엄마와 큐티를 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내용이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겠다. 2013년 8월 4일. 오늘 아침부터 찬양이 흥얼거려지더니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아프기 전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다고나 할까. 오늘은 교회에서 찬양팀 연습을 2시간이나 하고 함께 모여 삼계탕을 먹으러 갔다. 2016년 5월 어느 날.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깨어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헤아리게 되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와 물질과 재능과 관심과 흥미와 정말 사소하게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눈물도 다시 흐른다는 게, 이 모든 거저 주어진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너무 소중하고 또 감사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살고 있다. 요새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수업도 끝나고 친구들을 만날 일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연락해서 이틀에 한 명은 만나서 점심도 먹어야겠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서 공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야겠다. 엄마와 더 자주 통화를 해야겠다. 시내에 가서 오메가3를 사야겠다. 1시 전에는 잠이 들어야겠다. 밥을 3끼 먹고 되도록이면 제때 먹도록 해야겠다. 자주 걷도록 해야겠다.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깜깜함이 무서우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아야겠다. 아침에 늦잠 자지 말아야겠다.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야겠다. 믿음을 가져야겠다. 겨자씨만한 믿음. 나라는 존재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또한 머리카락 수조차 센 바 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겠다.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겠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력을 길러야겠다.